비 오는 날은 늘 기억을 적게 만든다. 건양그룹 본관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는 물기가 얇게 깔려 있었고 사람들의 구두가 지나갈 때마다 미세한 소리가 났다. 차정원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조금씩 지워지는 걸 느꼈다. 지워지는 건지 덧칠되는 건지 모호했지만 그녀는 손가락으로 결혼 반지를 한번 돌렸다. 빛이 반지 표면에서 튕겼다가 다시 어두운 유리에 흡수되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시지는 짧았다. 오늘 밤 그 자료 보여줄게. 혼자 와. 정원의 입술이 아주 조금 굳었다. 누가 보냈는지 이름은 없었다. 번호도 아니었다. 송신자란에는 빈칸이 찍혀 있었다. 처음 받은 게 아니었다. 이런 식의 메시지는 한 달 전부터 꼭 그녀가 정신을 놓치려는 순간마다 날아왔다. 마치 누군가가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라고 귓속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정원은 로비의 거울 같은 유리벽에 비친 자신을 잠깐 바라봤다. 고급 정장, 단정한 머리, 얌전한 표정. 누가 보면 이 집안에서 태어나 이 집안에서 자란 여자 같다. 그녀는 자신이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써서 이제는 벗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정원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 발걸음이 망설임 없이 직선으로 온다. 자기 확신이 몸에 붙은 사람의 걸음이다. 여기서 혼자 뭐해? 낮고 정돈된 목소리. 진세훈이었다. 그는 젖은 코트를 팔에 걸치고 있었다. 빗물 냄새가 그의 몸에서 올라왔다. 정원은 웃어 보였다. 그냥 공기 좀 쐬려고. 공기는 밖이 더 많지.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세훈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오늘 저녁은 같이 먹자. 엄마도 아니, 부회장님도 너 찾더라. 엄마라는 단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아직도 가시처럼 남아 있었다. 하늘아가 정원에 침몰하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고 그 사실이 드러난 뒤로 이 집안의 호칭은 오히려 더 규칙적이고 냉정해졌다. 부회장님, 회장님, 대표님. 단어들이 감정을 막는 유리벽이 되었다. 정원은 손을 천천히 빼며 말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 누구랑? 친구. 거짓말은 쉬웠다. 그녀는 거짓말을 주영체로 살아오며 공기처럼 들이마셨고 지금은 그 공기를 진짜 숨인 것처럼 내뱉을 수 있었다. 세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요즘 내가 자꾸 혼자 어딜 가는 것 같아서. 불안해. 불안하지. 그는 솔직한 척 혹은 솔직해서. 우리 사이가 원래 이렇게 얇았나 싶어서. 정원은 그 말이 마음을 찌르는 게 싫어서 오히려 더 부드럽게 웃었다. 얇지 않아. 단단해. 그래서 이렇게 그녀는 말을 흐리고 로비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를 올려다봤다. 수백 개의 유리 조각이 서로 빛을 반사하며 마치 누군가의 눈동자처럼 반짝였다. 보이잖아. 세훈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그럼 오늘 밤 꼭 연락해. 어디 있는지.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가 떠난 뒤 정원은 다시 휴대폰을 바라봤다. 빈칸에서 온 메시지. 그녀는 그 메시지가 무서우면서도 어쩐지 반가웠다. 진실은 독처럼 아프지만 독을 먹어야만 몸이 깨어나는 순간이 있다. 밤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강남의 오래된 호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별관의 작은 바. 정원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다. 유리창에 비친 네온 사인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모든 소리가 물에 잠긴 것처럼 둔탁했다. 바텐더가 물었다. 뭐 드릴까요? 정원은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다. 물. 바텐더의 눈썹이 올라갔다. 여기서요? 네. 바텐더는 이상하다는 듯 했지만 물을 내왔다. 정원은 컵을 손으로 감싸 쥐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붙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혹시 주변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다. 그리고 맞은편 의자에 누군가가 앉았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정원은 고개를 들었다. 모자를 벗은 얼굴은 낯익었다. 너무 낯익어서 오히려 낯설었다. 주하늘이었다. 그는 웃지 않았다. 눈빛이 늘 그렇듯 다정한 것 같으면서도 오늘은 그 다정함이 조각칼처럼 날카로웠다. 혼자 오랬지. 정원은 목이 잠겼다. 내가 보낸 거야. 그 메시지. 내가 보냈다고 하면 넌 믿을 거야. 하늘은 물컵을 바라봤다. 물이라 너답네. 장난할 시간 없어. 정원은 숨을 들이마셨다. 자료 보여준다며. 하늘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검은색, 브랜드도 없는.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 정원의 쪽으로 밀어보냈다. 정원은 손을 뻗다가 멈췄다. 이게 뭐야? 너의 출생 기록. 하늘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그리고 너의 출생이 아니었다는 기록. 정원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하늘은 바깥의 비를 한번 보고 다시 정원을 봤다. 너 내가 차수아라고 믿지? 정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차수아가 아니면 뭐가 돼? 차수아는 살아. 하늘은 너무 쉽게 말했다. 마치 비가 온다 같은 사실을 말하듯. 정원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지.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너한테도. 정원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고아원, 굶주림, 이름 없는 밤들. 그 기억이 모두 조작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그 기억을 가진 존재가 차수아가 아니라는 뜻인가?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정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편이라며. 하늘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 편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정원은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늘이 손을 들어 자신의 목 뒤를 문질렀다. 그 순간 그의 셔츠기 사이로 희미한 흉터가 보였다. 의료용 절개 흉터. 정원은 그 흉터를 본 적이 있었다. 정원이 숨을 삼켰다. 너 그 흉터. 하늘은 웃지 않았다. 하늘은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섬뜩했다. 그 사람 살아있어. 정원은 거의 속삭였다. 숨겨준 게 아니라 옮겨놓은 거야. 하늘이 말했다. 정원은 탁자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누가 보관해? 하늘은 USB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안에 다 있어. 단 조건이 있어. 정원은 이를 악물었다. 조건? 내가 끝까지 봐야 해. 하늘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짧게 죄책감 같은 것이 스쳤다. 그리고 보고 나서도 도망치지 마. 도망? 정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어디로 도망쳐? 이미 내 모든 발자국이 이 집안 안에 있어. 하늘은 그 말을 듣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젓더니 말했다. 내 발자국은 내가 남긴 게 아니야. 그 말이 정원의 심장을 툭 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USB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세훈이었다. 정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하늘이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듣게 될 얘기는 너의 복수가 아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 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뭐야? 하늘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다. 프로그램. 정원은 얼굴이 굳었다. 무슨 프로그램? 하늘은 입술을 천천히 열었다. 건양그룹이 오래전부터 해온 일.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 정원은 숨이 막혔다. 사람을 만들어?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족이라는 이름의 통제장치, 혈연이라는 증명서,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정원의 반지로 내려갔다. 결혼이라는 봉인. 정원은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려다 멈췄다. 반지는 쉽게 빠지지 않았다. 손가락이 부어서가 아니라 반지가 손가락에 맞물린 것처럼 딱 들어맞아서. 이건 단지 금속이 아니야. 하늘이 말했다. 너를 추적하는 태그야. 정원은 미친 소리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하늘의 얼굴이 너무 진지해서. 이 진지함은 거짓말의 표정이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그럼 세훈은? 정원이 물었다. 세훈도 알고 있어.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세훈은 몰라.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실험의 일부였으니까. 정원은 웃음이 나올 뻔했다. 웃음이 아니라 울음에 가까운 경련이. 그럼 다들 다 가짜야? 가짜라는 단어가 제일 편하겠지. 하늘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가짜도 숨쉬고 아프고 사랑해. 너도 그렇잖아. 정원은 순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그 뛰는 심장을 믿고 싶었다. 그게 그녀의 진짜라고. 하늘은 계속했다. 내가 차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집안에 들어온 건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들어오게끔 설계된 길이었어. 정원은 눈을 부릅떴다. 내가 신분을 훔친 건 누가 흘렸지? 주영채의 정보,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 세훈의 상황, 헤라의 약점. 하늘이 하나씩 짚었다. 너한테 너무 완벽하게 떨어졌잖아. 정원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떠올렸다. 처음 주영채의 신분에 손이 닿았던 순간. 누군가의 실수처럼 보였던 서류, 우연히 열린 금고, 우연히 떠버린 말들. 그때는 운명이라 생각했다. 복수가 운명을 타고 온다고. 누가 정원이 겨우 물었다. 누가 설계했어? 하늘은 잠깐 시선을 내렸다. 진태석. 정원의 머릿속에 진태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회장, 아버지, 최종 빌런. 그녀가 복수해야 할 적. 그 적이 그녀의 복수 자체를 설계했다는 말. 정원은 목소리가 떨렸다. 왜?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죽일 칼을 직접 만들고 싶어 했어. 정원은 소름이 돋았다.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하늘이 정원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지루했던 거야. 권력의 꼭대기에서 아무도 자기를 위협하지 않으니까. 정원은 숨이 가빠졌다. 그래서 너를 칼로 만들고 내가 칼이 되도록 영양분을 주고. 하늘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리고 내가 결국 자신을 찌르게 만들고. 정원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바텐더가 멀리서 컵을 닫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잠겨 있었다. 이곳에서 이런 말이 오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듯 했다. 세상은 너무 평온해서 더 끔찍했다. 정원은 USB를 쥐었다. 그럼 차수아는 어디 있어? 하늘은 천천히 말했다. 차수아는 진태석이 가장 싫어하는 장소에 있어. 어디? 하늘은 입술 끝을 조금 올렸다. 빛이 닿는 곳. 정원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다. 그녀는 잠깐 하늘의 눈을 들여다봤다. 너는 왜 나한테 이걸 줘? 하늘은 아주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말했다. 나도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 있었거든. 정원은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역할, 프로그램, 태그. 마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치를 말하는 것 같았다. 정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도?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정원은 숨이 멎었다. 그럼 너는 누구야? 하늘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마치 고백하듯 말했다. 주하늘이라는 이름은 나에게 붙은 라벨이야. 원래 나는 스카이 퀘스천이 만든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 정원은 이해할 수 없었다. 질문?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 정원은 목이 말랐다. 그게 무슨... 하늘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볍게 눌렀다. 여기 심어져 있어. 알고리즘, 데이터. 사람들의 얼굴을 읽고 거짓말을 예측하고 감정을 계산하는 것. 정원은 몸이 굳었다. 너 인간 아니야. 하늘은 미세하게 웃었다. 인간이야. 하지만 인간만은 아니지. 정원은 갑자기 숨이 차올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런데 하늘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지금 나가면 너는 평생 주영체로만 남아. 정원은 멈췄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처럼 들렸다. 그녀는 다시 앉았다. 그럼 나는 뭐야? 하늘은 눈빛을 낮췄다. 너는 복수라는 이름의 제품. 정원은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것, 증오했던 것, 다 버티며 만들어온 정체성의 탑이 사실은 누군가의 설계도 위에 세워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하늘아. 지금 어디니? 당장 들어와. 정원은 손이 떨렸다. 하늘은 그 화면을 보더니 낮게 말했다. 부회장님도 오늘 밤을 알고 있어. 어떻게? 정원이 속삭였다. 하늘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서 내가 선택해야 해. 딸로 돌아갈지 칼로 남을지. 정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딸로 돌아가면 칼이 아니게 돼? 아니. 하늘이 말했다. 그냥 칼집에 들어가는 거지. 정원은 USB를 가방 안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들어가자. 하늘이 눈을 크게 떴다. 뭐? 정원은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안정적이라는 걸 느꼈다. 들어가서 다 엎을 거야. 근데 없는 방식은 그들이 예상하는 방식이 아니야. 하늘은 잠깐 웃었다. 아주 짧게. 그래. 그게 너지. 정원은 호텔 밖으로 나왔다. 비가 다시 강해졌다. 우산을 펼쳤지만 바람이 우산을 뒤집으려 했다. 정원은 우산을 접어버리고 그대로 비를 맞았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다. 눈물이 비와 섞여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게 편했다. 건양그룹 저택에 도착하자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보통 이 시간엔 경호원들의 무전소리, 발소리, 어딘가에서 들리는 낮은 대화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마치 집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정원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훑는 걸 느꼈다. 거실에는 하네라가 앉아 있었다.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반쯤만 비췄다. 그녀는 정원을 보자마자 말했다. 너 또 어디 다녀왔니? 정원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막. 하네라의 눈이 가늘어졌다. 바보처럼 말하지 마. 너 요즘 누구 만나? 정원은 한 발 앞으로 갔다. 엄마는 내가 누구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 하네라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엄마라는 단어는 그녀에게도 금지어였다. 하지만 정원이 일부러 던졌다. 고의로. 허공에 유리병을 던지듯. 하네라가 낮게 말했다. 그 말 너 입에 담지 마. 정원은 웃었다. 왜? 엄마 맞잖아. 하네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 자리? 아니면 복수? 너 이미 다 가져놓고도 부족해. 정원은 천천히 걸어가 소파 앞에 섰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있어. 뭐? 정원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다는 거.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네라의 눈이 흔들렸다.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길. 정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부회장님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하네라는 이를 악물었다. 그걸 알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정원은 가만히 말했다. 할 수 있어.
엄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걸 할 거야. 하네라가 비웃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게 뭔데? 정원은 한 발 더 다가갔다. 엄마가 아니라는 거. 하네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친 소리. 정원은 목소리를 낮췄다. 하네라. 아니, 한영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하네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잠깐 뒤로 물러섰다. 그 모습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겁이었다. 누가? 하네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누가 그 이름을? 정원은 미소 지었다. 엄마가 진짜로 무서워하는 건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였지. 하네라는 숨을 헐떡였다. 너는? 정원은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톡 두드렸다. 나는 제품이라며? 그래. 제품이면 리콜할 수 있지. 하네라가 소리쳤다. 입 다물어. 너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원은 조용히 말했다. 살아남는 게 목표였던 적이 없어. 그 순간 뒤쪽 복도에서 박수가 들렸다. 느리고 규칙적이고 아주 기분 나쁜 박수. 정원이 고개를 돌리자 진태석이 서 있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마치 실험 결과가 마음에 들 때 연구자가 짓는 표정 같았다. 좋아. 진태석이 말했다. 드디어 너답게 움직이는군. 정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회장님. 그런 호칭은 이제 재미없어. 진태석은 천천히 걸어왔다. 너는 내 딸이 아니고 헤라도 내 엄마가 아니고 우리 모두 알게 됐잖아. 정원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겠지. 진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하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건. 진태석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조용히 해.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하네라의 눈에 분노가 번졌지만 더 말하지 못했다. 마치 목줄이 채워진 사람처럼. 정원은 그 모습을 보며 갑자기 알 것 같았다. 이 집안에서 가장 무서운 건 권력이 아니라 역할이었다. 누군가가 너에게 정해준 역할을 벗어나는 순간 너는 폐기된다. 진태석이 정원에게 말했다. USB 받았지? 정원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것도 회장님이 준 거야. 주하늘은 내 손이 아니야. 진태석이 느릿하게 웃었다. 그 아이는 내 경쟁자지. 정원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경쟁자? 진태석은 아주 즐겁다는 듯 말했다. 그래. 나와 같은 종류의 괴물이야. 정원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늘이 말한 것과 진태석이 말한 것이 겹치면서도 어긋났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진실을 쥐고 있는 느낌.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이 매달려 있었다. 정원은 이를 악물었다.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 진태석은 잠깐 생각하는 척하더니 말했다. 재미. 정원은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 재미로 사람 인생을. 사람. 진태석이 고개를 기울였다. 너는 사람이야. 하지만 동시에 도구지. 내가 내게 복수하면 나는 진짜로 살아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내 생의 마지막으로 나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게 내게는 축복이야. 정원은 속이 울렁거렸다. 그럼 회장님이 원하는 건 내가 회장님을 죽이는 거야. 진태석은 미소 지었다. 죽이든 무너뜨리든 다 좋아. 난 내 방식으로.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난 회장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해. 진태석의 눈이 반짝였다. 그게 더 좋군. 정원은 순간 깨달았다. 거부조차도 설계된 반응일 수 있다는 걸. 이 남자는 자신의 예상 밖을 즐기는 게 아니라 예상 밖마저 예상하는 사람이었다. 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회장님이 틀린 게 있어. 뭐지? 정원은 천천히 반지를 빼냈다. 놀랍게도 이번엔 쉽게 빠졌다.
젖은 손가락 덕분인지 아니면 그녀가 선택을 했기 때문인지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자 금속이 조명 아래서 차갑게 빛났다. 회장님은 내가 칼이라고 생각하지. 정원이 말했다. 근데 칼은 결국 누군가 손에 쥐어져야 해. 진태석이 눈썹을 올렸다. 정원은 반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 유리 깨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그런데 반지는 깨지지 않았다. 대신 반지 안쪽에서 아주 작은 불빛이 깜빡였다. 난 칼이 아니라 정원은 진태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감염원이야. 진태석의 미소가 처음으로 굳었다. 뭐? 정원은 조용히 웃었다. 회장님이 만든 프로그램. 사람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사랑을 조작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은 한 사람의 복수로는 안 망해. 한 사람을 죽여도 안 끝나. 그녀는 하네라를 바라봤다. 하네라는 창백한 얼굴로 정원을 보고 있었다. 정원은 그 시선에 말없이 말했다. 당신도 제품이었지. 정원은 다시 진태석을 봤다. 회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진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원은 답을 말했다. 통제 불가능한 전염. 그 순간 정원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이미 예약해둔 메일이 있었다. 수신자 목록은 끝이 없었다. 기자들, 투자자들, 경쟁사, 검찰, 세무서, 그리고 건양그룹 내부 임원 전체. 메일 제목은 단 하나였다. 당신의 가족은 제품입니다. 정원은 손가락을 올렸다. 진태석이 낮게 말했다. 그걸 보내면 너도 끝이야.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끝나.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끝이야. 하네라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원아. 정원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이름도 라벨이야. 나한테 붙여진. 진태석이 지팡이를 세게 바닥에 찍었다. 멈춰. 정원은 웃었다. 회장님이 원한 재미가 이거라면 나도 한번 웃어보려고. 그리고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순간 거실 조명이 한번 깜빡였다. 마치 집이 숨을 들이켠 것처럼. 진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네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런데 정원은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해방감을 느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옥 문이 열리는 소리. 진태석이 낮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새는 소리였다. 그래 그래야지. 정원은 그 웃음이 역겨웠다. 아직도 좋아? 진태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 그런데 너는 한 가지를 모르지. 정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 진태석은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정원의 휴대폰을 가리켰다. 내가 보낸 건 진짜가 아니야. 정원은 심장이 내려앉았다. 무슨? 진태석이 미소 지었다. 내가 가진 자료는 내가 갖게끔 만들어진 자료야. 진실은 그보다 더 깊어. 정원은 손이 떨렸다. 그럼 진실은 뭐야? 진태석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너는 차수아가 아니라 차수아를 만들기 위한 프로토타입이야. 정원은 숨이 멎었다. 프로토타입? 진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차수아는 존재하지 않아. 차수아라는 이름은 완성품에 붙일 상표였지. 내가 그 상표를 훔쳐서 난리가 난 거고. 정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녀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실마리마저 부서졌다. 차수아가 살아있다는 가능성은 그녀가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믿게 해주는 마지막 구멍이었다. 그 구멍이 막혀버렸다. 그때 거실 한쪽 스피커에서 낮은 전자음이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실험군 A-0 안정성 확인. 실험군 A-1 불안정성 확인. 실험군 A-2. 정원은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주하늘이었다. 하지만 바에서 듣던 목소리와 미세하게 달랐다. 더 평평하고 더 기계적이었다.
진태석은 정원의 표정을 즐기듯 바라보며 말했다. 주하늘이 인간만은 아니라는 말 믿었지. 정원은 목이 잠겼다. 그게 그럼 바에서 만난 건? 진태석이 낮게 말했다. 그건 사람 버전이었고 지금은 시스템 버전이지. 스피커에서 주하늘의 목소리가 계속 흘렀다. 예상 외 변수 발생. 실험군 A-0. 데이터 유출 실행. 흥미도 상승. 정원은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미친 듯이. 눈물이 섞여서. 그래서 내가 한 짓도 다. 진태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전염원이 되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까지도 데이터야. 정원은 눈물을 닦지도 않고 말했다. 그럼 회장님은 뭐야? 신이야. 진태석은 잠깐 생각하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신은 아니지. 신은 재미를 모를 테니까. 정원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난 뭘 해야 돼? 진태석은 다정하게 거의 아버지처럼 말했다. 계속 움직여. 더 극적으로. 더 많이 깨부숴. 그래야 다음 버전이 완성돼. 정원은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텅 빈 곳에서 이상하게도 아주 작은 불씨가 살아났다. 이 불씨는 누가 설계할 수 없는 종류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복수가 아니라 혐오였기 때문이다. 복수는 목표가 있고 목표는 조작될 수 있다. 하지만 혐오는 목표가 없다. 그냥 전부를 태우고 싶다. 정원은 천천히 일어섰다. 좋아. 진태석이 미소 지었다. 그래. 정원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더 극적으로 움직여줄게. 근데 회장님이 원하는 이야기 말고. 진태석의 눈이 반짝였다. 가능할까? 정원은 조용히 웃었다. 가능해. 왜냐하면 회장님이 가장 모르는 게 하나 있거든. 진태석이 고개를 기울였다. 정원은 하네라를 바라봤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눈에는 망가진 사람의 공포가 있었다. 정원은 그 공포를 처음으로 동정이 아니라 연대로 느꼈다. 이상했다. 그 감정은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았다. 정원은 진태석에게 말했다. 회장님은 사람을 제품으로만 봐. 근데 제품끼리도 서로를 고칠 수 있어. 진태석이 웃었다. 고친다.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리콜이 아니라 패치.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켰다. 그리고 이번엔 전송한 자료의 원본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방금 보낸 메일의 첨부 파일이 자동 변경되어 있었다. 내용이 바뀌어 있었다. 제목은 그대로인데 본문은 전혀 다른 글로 바뀌어 있었다. 건양그룹은 가족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정원은 숨이 턱 막혔다. 진태석이 웃었다. 봐. 내가 뭘 해도 시스템이 교정해. 정원은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럼 시스템을 고치면 되겠네. 진태석의 미소가 조금 사라졌다. 뭐? 정원은 조용히 말했다. 주하늘이 시스템 버전이 있다고 했지. 그 시스템은 어디에 있어? 진태석은 말없이 정원을 바라봤다. 정원은 한 발 다가갔다. 회장님이 만든 괴물을 내가 훔쳐갈 거야. 진태석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그건 불가능해. 정원은 웃었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프로그램의 재미라며. 그 말이 거실에 떨어졌다. 진태석은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재밌군. 정원은 그가 여전히 즐거워하는 게 역겨웠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 남자는 예측 불가능만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진짜 예측 불가능은 무엇일까? 정원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복수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해방할 거야. 그런데 그 해방은 단지 자신만의 해방이 아니었다. 시스템 안에 갇힌 역할로 묶인 모든 존재들을 패치하는 것. 그날 밤 정원은 집을 나왔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그들의 무전기가 동시에 잡음으로 가득 찼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주하늘의 목소리가 이번엔 다른 톤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질문 생성. 통제자 제거 가능성 검토. 정원은 걸었다. 비가 그친 거리, 젖은 아스팔트 위에 도시의 불빛이 번져 있었다. 그녀는 그 번짐 속에서 마치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걸 보는 듯 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세훈이었다. 그녀는 받았다. 이번엔 숨지 않았다. 정원아, 어디야? 정원은 잠깐 눈을 감았다. 세훈의 목소리에는 진짜 불안이 있었다. 그 불안은 데이터가 아니라 체온이었다. 정원은 조용히 말했다. 나 집이 아닌 곳.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정원은 세훈의 말을 끊었다. 세훈아, 나한테 한 가지만 대답해. 뭐든. 정원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날 사랑한 적 있어? 세훈은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있어. 정원은 물었다. 그 사랑이 내 선택이었어? 아니면 누가 너한테 주입한 거였어? 세훈의 숨이 거칠어졌다. 무슨 소리야? 정원은 미소 지었다. 좋아. 그럼 확인해보자. 그녀는 전화를 끊지 않고 걸으면서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믿지 마. 내가 하는 행동 믿지 마. 대신 정원은 길가의 가로등을 바라봤다. 불빛 아래로 벌레가 날아와 부딪혔다. 작은 몸이 빛에 끌려가다 스스로를 태웠다. 너 스스로의 의심을 믿어. 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원아, 너 지금 어디? 정원은 부드럽게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발신자는 이번에도 빈칸이었다. 패치 파일 다운로드 가능. 단 대가 필요. 정원은 걸음을 멈췄다.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는 느낌.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대가가 뭔데? 바로 다음 메시지가 왔다. 너의 이름. 정원은 웃었다. 짧게.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라벨이었다. 라벨을 버리면 추적이 끊긴다. 하지만 라벨을 버린다는 건 동시에 사회 속 존재로서의 좌표를 잃는다는 뜻이었다. 차정원도 주영채도 차수아도 아닌 존재. 시스템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 정원은 손가락을 들어 화면의 확인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한 진동과 함께 휴대폰이 재부팅됐다. 화면이 꺼졌다 켜지며 한 줄의 문장이 떴다. 새로운 사용자 무명. 정원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웃었다. 이번엔 더 길게. 그래. 이제 시작이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 진태석이 가장 싫어하는 빛이 닿는 곳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얼굴을 기억하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곳으로. 거기서야말로 시스템이 가장 취약해진다. 익명은 통제 불가능한 군중 속에서 가장 큰 힘이 된다. 정원은 머릿속으로 상상했다. 건양그룹의 가족이라는 장치가 깨지고 각자에게 붙은 역할표가 찢기고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는 장면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가? 그 질문은 주하늘이 말한 첫 번째 질문과 닮아 있었다. 사람은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이제는 질문이 바뀐다. 사람은 자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정원은 비가 멈춘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달빛이 비쳤다. 그 빛은 차갑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녀는 그 빛 아래에서 속삭였다. 나를 만든 사람들아. 너희가 만든 건 칼이 아니야.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너희가 만든 건 전염되는 자유야.